안녕하세요, 변두 매니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로나 이후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 연말에 잠깐 투자하는 예전 배당 전략에서 이제는 1년 내내 배당주를 투자해도 좋은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와 내년 높은 배당이 예상되는 기업 리스트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내년에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국내외 증권사와 투자은행에서 경제 전망을 발표하죠. 애널리스트들은 현재까지 발표된 경제 지표랑 숫자를 기반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일부 아웃라이어 의견들을 제외하면 비슷한 의견들이 모아지게 됩니다. 보통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의 평균을 우리는 컨센서스라고 표현을 하죠. 기업 실적에도 컨센서스가 있는 것처럼 경제 전망과 증시 전망 밴드에도 보통 컨센서스가 있기 마련인데, 올해는 정말 특이합니다. 왜냐면 2024년 경제 전망에 있어서 주요 투자은행마다 매우 다른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이 차트는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나온 건데, 이걸 보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내년과 2025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나타낸 겁니다. 대부분 올해보다 내년과 내후년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방향성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그 폭을 보면 정말 다이나믹하죠. 골드만삭스는 그나마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안정적인 연착륙을 전망하고 있고요. 반대로 UBS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경착륙을 했다가 AI와 같은 기술 발전으로 2025년에는 회복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 같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느냐 아니면 경착륙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자산시장이 정말 중요한 이슈죠. 그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가장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미국 투자은행 수석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2024년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면에는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회사들한테 관심이 많아집니다. 요즘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아지고 있다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느껴지는데, 삼박자가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면은 일단 정부에서 배당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을 올 초에 완화시켜줬고요. 이 배당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그걸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실제 이제 배당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한국 주요 산업과 기업들을 보면 특히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성장하는 기업 비중보다는 성숙 산업에 있는 기업들의 비중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안 좋게 말하면 그만큼 한국 산업이 예전만큼 성장 다이나믹이 잃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소액주주 입장에서 좀 좋게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누적되어 온 자본이 많이 쌓인 회사가 많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자본 배분, 그러니까 배당이라던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의 풀 자체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2010년에는 전체 상장사 중에서 28%가 성장기에 있었던 기업들이었고, 그리고 29%가 성숙기 초입에 있었던 회사였습니다. 그 기업들은 아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자본 정책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죠. ROE를 추가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와 성장이 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보면요, 36%가 넘는 상장 기업들이 이제는 성숙 단계에 있고, 성장기에 있는 기업들은 8%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성장에 대한 한계가 온 시점이고, 추가 ROE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자본 배분 정책, 그러니까 배당이라던가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게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ROE가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소외되게 되는 거죠. 성숙 단계에 진입했지만 추가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보류하거나 아니면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쌓이면서 쌓여있는 현금이 많은 기업들의 숫자도 증가했습니다. 2010년 성숙기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8,900억이었던 반면에 2023년 기준으로 보면 1.4조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뿐만 아니라 그동안 번 돈을 자본으로 지금 쌓아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들이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배당을 주고 그러진 않죠. 아직도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평균으로 보면 낮은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후서부터 보면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과 같은 자본 배분이 많아진 것을 이 차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왜 2016년 이후서부터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늘었냐 하면은, 이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만든 영상이어서도 얘기를 했었던 건데, 유튜브에서 저 제목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찾아볼 수 있고요. 아니면 제가 고정 댓글에 오늘 사용된 증권사 리포트랑 그 다음에 영상 링크들도 한번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6년 이후에 배당이 올라간 이유는 2016년 이후서부터 국내 기업들이 지주사로 전환을 많이 했고, 또 창업주에서 2세로 아니면 2세 경영에서 3세 경영으로 많이 이제 지분들이 넘어가면서 그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기보다는 배당을 받는 형태에서 경영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경영을 하더라도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한 2세랑 3세들이 많아지면서 배당과 같은 주주환원 정책을 해야지 주가가 좋다라는 걸 배워서 더 많은 주주환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주사로 전환하다 보니까 결국 대주주가 기업을 통해서 이익을 배분받는 방식이 많아지는 겁니다. 지주사 전환 전에는 자회사를 통해서 돈을 빼가거나 했던 것들을 이제는 지주사 배당을 통해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또 행동주의 펀드들도 시장에서 파워가 세지면서 기업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아주 좋은 방향으로 좀 뭐 속도는 더 빠르면 좋겠지만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런 좋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 배당은 좀 갈 길이 멀긴 합니다. 한국 배당 수익률을 보면은 이제 2%를 칸 넘었죠. 이게 코스피 전체 배당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물론 고배당을 하는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낮은 배당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평균 배당 수익률이 지금 2.5%고요. 선진 시장은 2.4%, 신흥 이머징 시장은 3.2%, 유럽은 3.4%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이 2.1%밖에 안 되는 건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이죠. 아마 2023년 지나게 되면 좀 높아지겠지만 그래도 아직 선진국이나 이머징 국가 그 어디에도 비교해봐도 갈 길이 먼 상황은 맞습니다. 한국보다 낮은 곳은 있긴 하죠. 뭐 엄청난 고성장을 하고 있는 인도가 지금 1.3%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이랑 수출 기반 경제도 비슷하고 반도체라는 주요 산업도 비슷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3.3%나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홍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3.3% 그리고 4%가 넘는 상황이죠. 한국 증시가 고질적인 저평가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성장을 엄청나게 하거나 아니면 배당을 더 주거나 이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한국 잠재 성장률이 이제 3%도 안 나오는 상황이고 출산율도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한국 증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배당을 더 많이 하는 것뿐인 거죠. 이제 올해 배당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배당주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익의 안정성과 실적 성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한 해 운 좋게 이익이 대박 나가지고 아니면 뭐 일회성으로 배당을 많이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들은 장기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단순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샀는데 내년에 실적이 빠지게 되면 내년 실적이나 내년 예상되는 주당 배당금이 그만큼 더 떨어지게 되니까 이익 성장과 배당 성장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들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순서대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업데이트 해가지고 멤버십 부장님들에게 드리는 엑셀 자료에 어제부터 추가를 해서 드리는 자료인데요. 매주 주가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가 바닥을 잡는데 배당 수익률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 배당 성장과 배당 수익률 말고 앞으로는 조금 더 정교한 스크리닝 조건을 한번 찾아보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공유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멤버십 혜택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설정해서 찾아본 조건은 뭐냐면 전체 상장 기업 중에서 올해와 내년 연속으로 주당 배당금이 늘어나는 기업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순서대로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현대차 그룹의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이노션을 포함해가지고 배당 수익률 상위에 있는 회사들은 금융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행주는 저희가 여러 번 커버를 했고 그런데 여기 포함이 안 된 은행주 같은 경우는 내년 배당금이 2024년도 컨센서스 배당금이 올해 대비 떨어지는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해가지고 여기서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뒤에 순서까지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6%까지 가보면 역시나 여기도 전통 배당주들이 많이 보이죠. 금융주를 포함해서 통신주 그리고 부동산 신탁회사 그리고 교육주 홈쇼핑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래 성장성은 높지 않은 회사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높은 배당을 주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낮은 이익 성장에 배당만 높은 회사 말고 이익 증가도 어느 정도 있는 회사들 중에서 배당을 잘 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성,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 확대, 그리고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습관까지 잘 맞아떨어져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사라지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